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이제는 입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대세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착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웨어러블과 기기장치인 디바이스가 합쳐진 말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동하여 사용하는 기기를 뜻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건 일반적인 그 전자 장비들을 소형 디바이스화해서 옷, 와치, 밴드, 벨트, 글라스 등 다양한 형태로 몸에 걸칠 수 있게 하는 거죠. 번거롭게 기기를 챙기기보다는 몸에 장착해 편의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IT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자 아직도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화두에 올라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과거 상상 속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해 우리 미래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가를 만나 자세히 알아보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의 열정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 창업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멘토와의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이곳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 공간이다. 창업을 꿈꾸는 이 시민분들부터 또 초기 창업 기업, 그리고 창업 후 성장 기업까지 다양한 창업 단계의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센터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이곳은 스타트업, 창업, 경영 등 전반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최신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네, 헬스케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 정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30% 정도 입주가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지원이라면 저희 별관 제품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제품의 시향상까지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1인 창업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회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생활 속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다. 아기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김명진 씨. 이 작은 웨어러블 기기로 아이의 작은 움직임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아기의 복부에 채워서 복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기의 호흡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피부 온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똑바로 자는지 엎드려 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앱과 연동돼 아이의 호흡 상태를 데이터로 항상 체크할 수 있다. 지름 한 4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제품이고요. 이거를 아기의 복부, 바지나 기저귀 쪽에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아기의 호흡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 뒤쪽에 보면은 체온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닿기 때문에 아기의 피부 온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가 이렇게 똑바로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기가 만약에 엎드리는 자세로 변경이 됐을 때 숨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피부 온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피부 온도 그래프를 제공하기도 하고 수면 패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건 김명진 씨의 아내 박보영 씨다. 요새 워킹맘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 카메라로 아기 상태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는 아기들의 그런 체온이라든지 호흡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올비를 채워놓으면 아기의 호흡이라든지 수면 상태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제 주변에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의료진들은 이제 이 제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빠르게 작게 작동할 수 있는 프로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거기에서 나온 피드백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서 다시 작게 만들어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여러 번 돌려야지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아이디어를 내고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관건인 창업. 창업에 관련해 해외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일단 입주를 하시게 되면 독립적인 사무 공간과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화 지원금 그리고 홍보 마케팅 패키지 등 다양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마다 1대1로 전담 멘토를 저희가 부여해드리고 있어 각각의 기업 애로사항에 맞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창업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판교 기업 지원 허브. 예비 창업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이곳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화제가 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떤 걸까? 이 제품은 이제 청각 약자분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고음의 방향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빵빵거리면 오른쪽에 진동, 그 다음에 왼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왼쪽에 진동이 나는 이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열린 회의 시간.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청각장애인분들, 노인성 난청인분들이 차가 빵빵거리거나 누군가 나를 부르면 그 방향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보청기예요. 예, 이어폰이 아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했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청각장애인의 티를 감추는 거예요. 네. 일반인 분들한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제 삶에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더해주지만 청각 약자분들에게는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보청기라는 게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장애인의 티가 나고 이런 다양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제 청각 보조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인 1 디바이스 시대. 이렇듯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급성장하는 이유는 뭘까? 개인이 편리하고 개인에게 맞춤형이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기존 제품으로는 이제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웨어러블이라는 그 개인형 그 디바이스로 좀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뷰티 산업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합세했다. 디지털 코스메틱 분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디지털 기술로 화장품을 재해석해서 그 시크릿 810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마스크팩, 디지털 미용 기기를 그런 개발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런 제품입니다. IT 기술과 뷰티의 만남. 미세 전류를 이용해 디지털 마스크팩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곳인데 일반 마스크팩과 비교했을 때 유효한 성분의 흡수를 증강시킨다고 한다. 더 나아가 4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사물 인터넷, 코스메틱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웨어러블이라는 거는 그 어딘가에 쓸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그 화장품이라는 자체도 이렇게 얼굴이나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게 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만난 미래 세상.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뭐 좀 다시 말씀드리면 무궁무진한데요.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식음료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야 이거를 갖다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먹어봤을 때 야 이거 내 몸에 나쁘구나 좋구나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이것이 4차 산업과 연계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계되게 되면 제가 숟가락에도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장치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음식을 딱 뜨자마자 이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나쁜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딥러닝 기술과 웨어러블 기술이 접목되게 되면 굉장히 미래엔 놀라운 그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저는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바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의류 분야는 2021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신체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시간 언어 통역 등 각각의 디바이스 착용법에 맞는 특화된 기능을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더욱 특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피디님, 다음 이동할 공간은 어딘가요? 응? 이거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 헬멧도 쓰고요? 저만 여기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선은 출발. 오늘의 리포터 미션. 자전거를 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타트업을 찾아라. 이렇게 많은 데에서 어떻게 사무실을 찾지? 도대체 어디야? 여기 누구세요? 방향사를 찾아오셨나요? 뭐지? 어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 어떤 건물이 보이세요? 오른쪽에 큰 계단이 보여요. 그 큰 계단을 따라서 네. 그 입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혹시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 이 목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걸까? 안녕하세요. 카메라 리포터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저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실은 8층. 그렇다면 어떻게 1층과 8층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사실 저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소리가 좀 잘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 헬멧을 직접 착용하시기 전에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제품의 구성 원리는 이 진동자 부분이 증폭이 되는 효과에 있어요.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 정도가 최고 음량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물질과 접촉이 되면 네, 이렇게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헬멧과 착용을 시키면 저희 제품은 헬멧을 스피커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착용하고 비가 오거나 눈 이렇게 맞았을 때 좀 고장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제품은 기본적으로 IP56 등급의 방수 기능이 잡혀 있고요. 물속에 침수되더라도 오랜 장시간만 아니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는 빗속에서 라이딩을 하신다거나 눈이 오는 날에 이제 스노우보드 또는 스키를 타실 때 사용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블루투스 기반 소형 커뮤니케이션 기기로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헬멧에 부착만 하면 된다. 진동자라는 기술로 헬멧 자체가 전화기가 되는 것인데 기기 진동이 헬멧을 통해 들리게 하고 또 말을 헬멧에서 진동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스마트 헬멧이 나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 회의. 다양한 종류의 헬멧을 수백, 수천 번을 쓰고 벗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탄생한 것이 바로 스마트 헬멧이다. 다른 기기는 대부분 귀에 이어폰을 꽂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아 위험하게 된다. 이 점을 착안해 귀가 오픈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귀가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는 작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순간이다. 대표님, 지금도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헬멧을 쓰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 헬멧에 어떠한 스마트한 기능을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요? 네, 저희 제품이 나온 이런 사례도 사실 제가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너무 핸드폰을 꺼내기 어렵고 뭔가 이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 헬멧에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통화를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제품을 개발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에 어떤 불편함이나 다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걸 개발하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하면 저도 빠지지 않거든요. 저도 회의에 한번 참석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앉으시겠어요? 네. 뭐 다른 아이디어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요즘 영화를 보면 화면에 이렇게 뜨는 네네. 그런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헬멧 착용한 상태로도 이렇게 뭔가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3개년차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내후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면 딱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 장치가 내려오면서 앞에 내 속도나 방향 그리고 지도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 때 아이디어 회의가 얼만큼 중요한지 좀 궁금해요. 아이디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런 물건에 어떤 아이디어를 더해서 스마트한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런 헬멧에 부착한 디바이스처럼 기존에는 여기에 뭘 부착할 생각을 안 했지만 이런 부착물을 통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과 마케팅, 제품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스마트 헬멧이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기와의 연동성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건 되게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기와의 연동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편리성이다.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저희에게도 사용이 가능할지 벤치마킹이 가능할지도 보고요. 또한 이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가가 웨어러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웨어러블 디자인이라는 게 좀 사용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좀 인체 공학적인 부분이랑 그런 부분에 잘 맞게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기획과 마케팅, 디자인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미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3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생활 속의 불편함이나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정말 습관처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창의력, 두 번째는 이런 습관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습관이라는 건 이런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아니면 기억해뒀다가 녹음해뒀다가 다음에 또 꺼내보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적어놓는 그런 습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실천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메일을 보내본다든지 전화를 해서 질문한다든지 그런 실행력, 실천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3가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함을 발견해서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실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이런 분야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인솔 테스트 중이었거든요. 대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디에 있을까? 저희 신발 안에 인솔 형태로 들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맨날 신고 다니는 신발인데 이 안에 인솔로 웨어러블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신발 안에 펼쳐지는 스마트 세상. 깔창 안에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등 정보 조작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사람마다 다양한 걸음걸이 정보를 수집, 건강 상태를 걸음걸이로 체크하는 것. 스마트 깔창을 통해 보행자의 보폭, 양발 균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저희 제품은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인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앱이 저희가 브랜드로 출시된 상용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스마트폰 앱을 구동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인솔되어 있는 메모리 내에 그 보행 정보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 추후에 나중에 스마트폰을 찾아서 앱을 구동하면 스마트폰이 평상시에 없어도 나중에 그 보행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깔창은 여러 형태의 운동화에 적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일별 활동량, 보행 분석, 행동 분석 등 주요 활동 분석을 제공해 올바른 보행 습관과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걸음을 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하게 이제 발생되는 질병군들이 다양하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올바른 보행이라는 것 자체에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도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본 제품을 통해서 실제로는 올바른 보행이라는 거에 표준을 만들고 그거로부터 다양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깔창은 사용자의 활동뿐만 아니라 러닝 자세 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동작 구분과 측정이 가능해 재활 서비스, 스포츠 선수 부상 방지 및 기록 향상, 홈 트레이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얘기 나온 김에 모르겠는데 이곳 스타트업은 나아가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앞두고 있다. 해외의 유명 브랜드나 아니면 국내외에 있는 메디칼 병원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솔루션들이 완성이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거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분야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저희는 이제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기기 관련 이제 기업들이 대다수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그 기업들이 판로죠. 만나고 싶은 기업이나 기관을 연계해서 그네들과의 같은 미드업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은 관련 전문가를 매칭해서 멘토링이나 그런 이제 그룹 멘토링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1인 혹은 2인 동업, 소규모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직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휴대폰이 워낙 많이 보고 스타트업 직업군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웨어러블과 IoT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들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웨어러블 분야는 이제 바이오와 헬스 산업 케어 분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어떨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직업 전망은 조금 엇갈리는데요. 아직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일반적인 어떤 제품에 비해서 전망은 좋지만 아직 시장이 조금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수요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점점점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업의 개수도 늘어나고 질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고에서 예측한 2025년에 대중화되는 기술에 3위 안에 들 정도로 이 웨어러블은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웨어러블 기기에 눈부신 도약이 시작되었는데요. 등장 초반 기대에 비해 활성화에 대한 한계가 엿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웨어러블 시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며 혁신을 위한 발돋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웨어러블을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시기를 10년 이내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10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웨어러블 시장이 더욱더 발전한다는 얘기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이시라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가라는 직업을 천천히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마음대로 읽어.